자, 일단 이제 설명을 좀 마저 드리자면요. SQL 디벨로퍼라는 거랑 그 다음에 오라클 XE라는 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이 SQL 디벨로퍼는 다운이 금방 되는데 이 오라클 XE가 좀 다운이 오래 걸릴 겁니다. 오라클 XE가 더 용량이 커요. 근데 문제는 디벨로퍼만 있어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라클 XE가 있어야지 저 디벨로퍼가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SQL 디벨로퍼라는 거는 이 오라클 XE, 그러니까 오라클 익스프레스를 좀 더 쉽게 사용하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사용하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업할 게 오라클이니까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어차피 이거 그 DBMS 다운로드가 안 돼도 수업 자체는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오라클 했는데 사실 오라클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멋지게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활용 발표했잖아요. 그죠?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발표했고 그다음 교과목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이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활용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라클 설치부터 제가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오라클 설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뭔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좀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단 요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거나 할 수 있고요. 뭐 사진은 찍지 마세요. 동영상 지금 녹화해서 올라갈 거고 이거는 제가 그 공유 폴더가 제대로 안 되면요 깃허브에라도 올려드릴게요. 다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자료나 수업 중에 제가 이제 필요하다 싶은 자료는 우리 다 같이 쓰는 깃허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이 데이터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데이터가 뭔지, 데이터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PPT에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수집한 값이나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우리 이상아님. 173이라는 데이터는 뭘까요? 왜 키라고 생각하죠? 누군가의 몸무게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장광수님. 51은 뭘까요? 누군가의 키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렸다. 내가 말렸어. 내 지금 말렸어. 이거 보통이 아니네. 보통이 아니네. 51 누군가의 몸무게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자, 173에 51. 보통 사람은 173은 키, 51은 몸무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광수님이 키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아기의 키가 51cm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173, 51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유지용님한테 질문을 바꿔볼게요. 유튜브 보기는 뭘까요? 유튜브 감상 이거는 뭐죠? 취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그 업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죠? 유튜브 감상인의 업무일 수도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는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한 나는 유튜브 정말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건병진님 리그 오브 레전드 접속해서 승급전을 한다. 그것은 뭘까요? 누군가에게는 취미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업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 보기, 롤 하기, 173, 51 이거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했는데 질적 데이터는 취미나 특기처럼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는 데이터이고요.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데이터. 그리고
양적 데이터, 그러니까 뭐 키, 몸무게, 온도 이런 것들은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는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173 그러면 누군가의 몸무게일 수 있고 누군가의 키일 수 있고요. 유튜브 보게 하면은 업무라고 말해도 되지만 취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의미가 이제 생기려면은 이제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요. 173은 키다. 51은 몸무게다. 유튜브 보기는 뭐 이제 취미다. 롤 하기는 취미다. 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정보가 됩니다. 네, 지금 말이 꼬였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데이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부여가 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라고요. 그 사실 여기 정의해 보면은 뭐 현실 세계에서 수집한 값이나 수치라고 돼 있는데 뭐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왜냐면 내가 이용하는 그 게임이 세계관 자체가 뭐 판타지 세계관이에요. 거기에 있는 뭐 드래곤의 만화 양. 현실에서 드래곤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게임 안에서는 어쨌든 그 드래곤의 만화 양을 내가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게임 자체는 현실 세계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좀 뭐 빙빙빙 돌려서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질적 데이터, 양적 데이터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정보가 되고요. 정보가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물론 뭐 그 데이터에다가 의미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정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정보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은 데이터를 똑바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내가 173을 내 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상하님이 나한테 이제 앙심을 품고 몸무게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 데이터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 이상한님 만약 키가 150인데 자기가 이제 그 연예인 되겠다고 키를 180으로 데이터를 조작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고. 음.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되나요? 네, 제가 좀 뭔가 설명을 좀 있어 보이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생각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랑 정보랑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설명했는데 뭐 데이터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정보는 거기에 의미 부여한 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관리하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한 그림 예시를 그냥 넣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왜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데이터베이스. 네, 우리 다들 하품 많이 하고 제 죽을 것 같은 표정인데. 네. 뭐 졸리지만 어쩌겠습니까? 네, 그냥 진행할게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이현호님이 이제 학생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이제 엑셀에다 데이터를 넣습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학번, 이름, 성적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학번 1, 2, 3, 이름 이동준, 성적 100점. 근데 졸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데이터를 적는데 학번 1, 2, 3, 이름 신예원, 점수 빵점. 이러면은 지금 문제가 지금 뭐 두 가지가 죠. 신예원이가 빵점이 아닌데 이 인간이 빵점이라고 넣은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번은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민번호나 학번은 겹치면 안 되는데 이 인간이 지금 겹쳐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엑셀은 어떻게 막아줄 방법이 없다. 물론 뭐 엑셀 함수를 잘 쓰면은 뭐 빨간 색깔로 표시도 나오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넣는다고 해서 얘가 바로바로 그거는 중복된 데이터예요.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예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이제 대학교 이제 행정실에 우리 유지용 님이 뭐 취업을 했다 칩시다. 학번 1번 이름 이동준 컴퓨터공학과 학번 2번 그 이름 권병진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넣었어요. 오타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컴퓨터공학과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장학금이 1억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권병진은
컴퓨터 공학과라고 돼 있어서 장학금 못 받았어요. 그럼 열받겠죠. 네, 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데이터의 누락이라든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좀 원활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PPT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뭐 학교 선생님께서 엑셀에다가 이제 학생들 데이터를 쭉 관리했어요. 이제 우리 홍주환 선생님께서 관리했어요. 근데 홍주환이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떡상을 해서 때려치우고 이제 후임으로 최효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홍주환은 엑셀로 이제 학생 데이터를 관리했는데 우리 최유정이는 워드가 편한 거예요. 엑셀은 뭐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워드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유정님이 이제 주식이 대박이 나서 그만두시고 홍주환님이 비트코인에 물려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홍주환은 당연히 엑셀을 열어보겠죠. 근데 최유정이 너무 이제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인수인계 나는 그냥 튄 거예요, 바로. 뭐 나는 이제 그 갑부야 이러면서 튀었어요. 그래서 홍주환 왔어요. 비트코인에 이제 물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엑셀을 켜서 학생 관리하는데 최효정이 관리했던 워드 내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없어요. 거기. 그럼 누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누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하냐면 한 곳에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중복 문제라든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데이터의 누락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소프트웨어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DB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넣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조회하고. 그래서 이 오라클이 이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외부에서 그 데이터 탈취나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잘 막아주고 이제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아주 기본적인 뭐 데이터 누락이라든지 중복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DBMS가 다 됩니다. 다 돼요. 뭐 마리아DB도 되고 MySQL도 되고 다 되는데 좀 보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거를 잘 해주는 게 오라클이라서 대기업에서는 오라클을 씁니다. 근데 중소기업이나 뭐 그냥 개인 같은 경우는 마리아DB나 MySQL을 많이 쓰고요. 그렇게 돼요. 보통 보니까 중견기업도 오라클 많이 쓰더라고. 근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데이터베이스는 개념이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 시스템이란 말을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 줄여서 DBMS라고 합니다. DBMS라고 해요. DBMS. DBMS라고 하고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총 교직원이 한 500명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 뭐 교수님도 있고 강사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나 강사들이 다 이제 행정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학교 하면 행정실이 있고 그 행정실 분들이 보통 주로 이제 데이터 관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적게는 뭐 한두 명, 많게는 한 10명, 뭐 2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DBMS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DBMS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RDBMS예요.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뭐가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 너랑 나랑 무슨 관계야?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는데 이제 관계하면은 좀 말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 화면에 표 보이시죠? 화면에 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그거를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표 형태로 학번은 뭐다, 이름은 뭐다, 학부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RDBMS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이렇게 테이블 형태, 그러니까 표 형태로 구성할 수 있으면은 RDBMS라고 하고요. 얘가 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랑 아래에 있는 데이터 보시면은 둘 다 학생이죠. 학생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얘네 둘 다. 그리고 2015, 3301, 01도 전기전자공학부. 하나, 둘, 셋. 여기는 이 숫자랑 이 두 개의 그 한글이 서로 사실은 각각 딱 떼놓고 보면은 아무 관계없는 정보예요. 1, 이동준, 1989.
이 세 가지 정보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요. 근데 관경 데이터베이스로 보면은 4번, 1번 이름 이동준, 이제 생년월일 뭐 이렇게 1989, 뭐 이런 식으로. 아, 생년월일 아니지. 태어난 연도. 그런 것처럼 요 세 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관계, 그러니까 뭐 학생이면 학생, 뭐 직원이면 직원 이렇게 관계로 묶이게 되는 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게 이해가 안 되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표 형태로 나타내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뭐 무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C 언어 할 때 뭐 이런저런 문법 많이 배웠죠? 이런저런 문법 많이 배웠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때도 SQL이라는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그 C 했을 때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죄송해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하는 코드랑 이클립스에서 작성하는 코드가 동일한가요? 인텔리제이 다르죠? 다르죠? 그 보통 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는 C, C++, C#. 이제 그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는 뭐 자바 아니 뭐 파이참 깔아서 뭐 파이썬 하거나 이런 식인데 DBMS는요 종류는 많거든요. 오라클, MySQL, 마리아DB, 뭐 시콜라이트, MS SQL, 뭐 티베로, 뭐 큐브리드, 뭐 포스트그리 SQL,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들이 다 똑같은 언어를 써요. SQL. 그러니까 구조적 지르이러라고 한데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데 SQL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정보 처리 기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SQL이라는 거를 쓰고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기본 골격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라클을 한 3년 했어요. 근데 다음 업체가 뭐 MySQL이에요. 그러면 뭐 새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일하시면 돼요. 다만 오라클에 맞는 특징, MySQL에 맞는 고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그 들어가는 그 스텝 있잖아요. 그죠? kb.step.word.kr에 있는 DB 그 강의에서는 MS SQL을 기본으로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때는 그 DBMS 수업하는 거는 아마 오라클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JSP나 이런 자바 계통 프로젝트 할 때는 MySQL로 아마 제가 진행을 하라고 할 거고, 물론 뭐 진행하시는 분 스타일에 따라 오라클 하세요 하면 오라클 하시면 되고, 그 C# 같은 경우는 뭐 MS SQL을 쓰거나 뭐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이 RDBMS의 종류가 오라클, MS SQL, MySQL, 그 외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오라클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용 RDBMS이긴 한데 이제 학습용으로 쓰는 무료 버전이 있고 그게 바로 뭐다? 익스프레스입니다. 익스프레스고. 그리고 MS SQL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DB고 그 C샵이랑 제일 호환이 잘 되고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걸 느낀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면 오라클을 많이 써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 DB가 MS SQL로 좀 구축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MySQL이나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그 무료인데 이제 마리아DB는 100% 무료. MySQL은 이 오라클에서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DBMS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오라클인데요. 참 이름도 헷갈리게 지었죠. 오라클 회사에 오라클 DBMS가 있는데 이 오라클 회사가 MySQL도 인수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분 유료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100% 무료할 거야 라면서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간 게 마리아DB입니다. 마리아DB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오라클 할 거예요. 오라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용왕님 눈 뜨시고 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코딩 할 때도 그냥 막 코딩해도 되지만 뭐 종이에다 뭐 써가면서 코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도 설계할 때 내가 먼저 이런저런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계라는 게 중요해요. 설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생 데이터를 관리할 거야. 학생 데이터를 관리할 건데 이름, 학번, 학과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관리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설계를 해놓고서 뭐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면 학생 데이터랑 과목 데이터가 있다면 이 둘은 뭐 수강 신청이랑 관계가 있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좋습니다.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드로우.io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뭐 스타 UML이나 등등등으로 순서대로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요거 할 때 보통 설명해요. 드로우.io. 그래서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보통 그리고요. 이 ER 다이어그램은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나 기능사 문제도 나와요. 정보처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그 정보처리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정보처리 기사 공부 안 해요? 그런 거, 손 든 거요, 혹시? 왜 기대하게 만들어요? 네, 하여튼, 자, 정보처리 기사나 이런 거 나중에 SQL이나 이런 거 공부하게 되면요,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축할 때, 여러분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하신 프로젝트도 데이터가 들어갔지만, 그건 파일로 관리잖아, 파일로.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맹점이 좀 많아요. 뭐 중복, 누락 등등등도 있지만 파일이 뭐 삭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런 거죠. 뭐 프로젝트 언더바 2023 어쩌고 파일 프로젝트 언더바 2023 어쩌고 파일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최신 건지 그거 찾는 게 좀 열받잖아요. 그죠? 어. 아마 여러분 좀 공감이 될 거예요. 대충 제가 말을 해도 그 텍스트 파일을 관리하다 보면 이게 뭐가 최신이었지? 뭐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실 거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되면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할 때.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는 어쨌든 이제 웹이랑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이제 하실 텐데, 그렇게 하실 텐데, 그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설계. 음.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자들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죠. 뭐 어떤 서점 데이터를 내가 만들겠다. 서점 데이터를 만들겠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 데이터, 주문 데이터, 고객 데이터, 책 데이터.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서 뭐 데이터를 어떻게 넣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저 같은 경우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ER 다이어그램이 없지만 다른 분들의 프로젝트에서는 ER 다이어그램들이 있었습니다. ER 다이어그램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눈 뜨셔야 됩니다. 지금 고개 드신 분, 맨 뒤에 우리 가장 잘생기신 분,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나중에 이제 피곤해서 졸고 나서 모르겠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좀 설명을 좀 열심히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ER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고 그걸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의 E가 뭐냐면 개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엔티티라고 하고 뭐 이런 거죠. 뭐 학생, 직원, 아니 뭐 이제 뭐 고객 이렇게 이제 딱 고유한 이름이랑 하나 이상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뭐 고객 하면은 그 고객의 이름, 나이, 성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학생이라면은 이름, 학번, 학과 이런 식의 속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사각형으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그래서 학생이 개체, 그러니까 엔티티라면 그것의 어트리뷰트, 속성은 이름, 학번, 학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뭐 이게 블라블라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예시를 하나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학생이라면은 내가 이제 학생 데이터를 관리할 때 필요한 속성은 뭐 하나, 둘, 셋, 세 개야. 그래서 이렇게 뭐 뭐야 표 형태로 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네모랑 동그라미도 표시를 할 수 있다. 근데 주로 뭐 이런 걸 좀 많이 쓰죠. 이런 걸 좀 많이 쓰고. 그래서 광경 데이터에서는 요 크로우풋 모델이 편하다고는 했는데, 요게 좀 더 이제 뭐 코딩할 때는 편하긴 한데, 좀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볼 때는 이 챗 모델, 그러니까 이 그림이 더 편해요. 이 그림이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속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고 속성이 하나 있다. 그럼 이름, 학번 이렇게 이제 하나의 속성만 있는 단일값 속성이 있고요. 뭐 복합 속성이라고 해서 주소 속성 안에 도, 시, 도로명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유도 속성이라고 해서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알면은 나이가 유도가 되죠. 그렇게 이제 유도가 되는 또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턱 깨지 마시고, 네, 턱 깨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입니다. 속성 중에 키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키 속성, 키 속성. 기본 키라고도 하고 PK라고도 하고 프라이머리 키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수많은 개체들 있잖아요. 그죠? 이현호, 장광수, 이상하, 홍주환, 정인혁 이 5명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제약 조건이에요. 구분해 줄 수 있는 조건이라고요. 물론 이 5명은 다행히도 이름이 달라서 이름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둘을 구분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주민번호나 학생번호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그 아이덴티티를 딱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구분. 뭐 이름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고 생년월일까지 똑같다 할지라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똑같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학생 같은 경우는 학번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뭐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학번이 다르면 걔네들은 다른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를 설계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이제 기본 키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거 고려하셨나요? 고려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사실 뭐 이쪽은 뭐 가계부라서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가계부 할 때 그거 고려했어요? 똑같은 데이터가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9월 5일 메모 1 5,000원 지출 9월 5일 메모 1 5,000원 지출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사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들어간 시점 있죠. 들어간 시점이라든지 순서로 또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9월 5일 메모 1 지출이더라도 그 첫 번째 들어간 게 있고 또 두 번째 들어간 게 있고 그럼 그 두 개도 서로 구분해 주는 거죠. 아니면 들어간 시간으로 구분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주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관리라고 하면은 그 주차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차 보통 번호로 구분하죠. 1번 공간에 주차했다. 2번 공간에 주차했다. 3번 공간에 주차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랭킹 시스템이 혹시 있다면 그 아이디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될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우리 그 정장 만드는 팀도 마찬가지고 뭐 상품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프로젝트를 하실 텐데, 근데 이건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좀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뭐 논리 모델, 물리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 모델은 그냥 뭐 한글이나 영어로 쓰는 거고 물리 모델은 그냥 변수처럼 보이게 쓰는 거, 변수스럽게 쓰는 거. 그럼 물리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뭐 학생 개체가 있고 과목 개체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수강 신청 관계다. 뭐 이런 걸 이제 좀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코딩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두 데이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보는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딩하는 거는 이걸 보고 코딩을 하는데 어, 뭐 사실 뭐 요 수강 신청 이런 관계를 보고 코딩을 한다기보다는 아, 이 두 데이터가 서로 이런 상관이 있구나. 그걸 이제 그 보여주는 거고요. 관계는. 그래서 관계가 1대1, 1대 n, m 대 n이 있는데 뭐 1대1은 뭐 이런 거죠. A라는 교수가 있는데 A라는 교수의 학과는 컴퓨터학부다. 근데 이제 A라는 교수가 컴퓨터학부이면서 아동과학을 학과일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1대1 관계. 1대1 관계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대 n 관계는 제일 많죠. 제일 많은 거예요. 학생 A라는 학생도 컴퓨터학부, B라는 학생도 컴퓨터학부, C라는 학생도 컴퓨터학부 있잖아요. 그죠? 혹은 A라는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1대 n. 아니 뭐 전공반에 학생 여러 명, 책 한 권에 독자가 여러 명일 수 있죠. 해리포터 읽은 사람. 해리포터라는 책은 한 권이지만 거기에 대한 독자는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책이 있는데 그게 공동 저자일 경우에는 저자가 5명, 6명, 10명 될 수도 있겠죠. 혹은 한 저자가 여러 권의 책을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1대 n이에요. 1대 n. m 대 n은 뭐냐면 뭐 이런 거. 학생이 여러 명 있고 전공도 여러 개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복수 전공할 수도 있고 뭐 B라는 학생은 전공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이 전공 입장에서 보면은 A도 자료구조, 뭐 어디서 C도 프로그래밍.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C도 프로그래밍, D도 프로그래밍, A도 프로그래밍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보통 요거는 뭐 수업 들을 때, 전공이라기보다는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1대 n이에요. 1대 n이고 이 m 대 n 관계도 1대 n을 2개 이상 붙인 거예요. 붙여서 하면은 표기가 됩니다.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좀 앞에서 들으면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갑자기. 네. 뭐 계속 오라클 깔다가 공유폴더 안 되다가 뭐 삽질하더니 갑자기 PPT 켜서 혼자 말하네. 이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직접 그림도 그리고 표도 그려보세요.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들어가서 draw.io 여기 draw.io 들어가요. draw.io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기기 뭐 아니면 뭐 이제 구글 드라이브 하셔도 되고 사용자 기기 들어가서 뭐 새로운 다이어그램 만들기 뭐 이름은 뭐 적당히 지으시고 뭐 이렇게 대충 지으시고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모하고 동그라미 넣고 이렇게 뭐 동그라미 넣어서 얘를 이제 그 짝대기 서로 연결하고 아 여기 짝대기 요거 이런 거 요런 짝대기 연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연결해서 뭐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다. 그래서 이름 뭐 생년월일 학번 여기 밑줄 긋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표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또 표를 만드는 거 표. 표. 테이블. 테이블 검색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뭐 학번, PK. 기본 키니까 PK고 뭐 이름, 뭐 생년월일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뭐 학번 1번, 1번, 뭐 2번, 뭐 이동준, 그다음 뭐 정용업, 뭐 생년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음식점, 의류점, 하고 싶은 거. 예. 요거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